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시장 실패의 일례로 부정적 소비 외부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아마도 부정적 생산 외부성에 관한 수업을 이미 마쳤을 것입니다. 대개 부정적 생산 외부성이 보통 경제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유형의 시장 실패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사례가 왜 특정 유형의 시장 실패로 적합한 사례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시장 실패의 정의가 무엇인지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시장 실패는 자유시장에서 재화의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더 웃돌거나 더 밑돌 때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즉, 자유시장에서 어떤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시장 실패로 간주합니다. 부정적 외부성의 경우 너무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이고 여타 유형의 시장 실패의 경우는 너무 적은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독점력, 긍정적 외부성, 공공재가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시장 사례는 시장 경제에서 너무 많은 재화가 생산되는 경우로 사적 비용과 사적 편익에 기초한 해당 재화의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더 웃돕니다. 오늘 우리가 도식화할 사례는 알코올 시장입니다. 그래프에 이름을 붙여봅시다. 알코올 시장, 특히 알코올 소비를 살펴봅니다. 세로축은 알코올 가격을 대변하는 가격을 표시합니다. 가로축은 알코올 소비량을 대변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살펴봅시다. 부정적 소비 외부성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부정적 생산 외부성을 정의했습니다. 부정적 소비 외부성과 매우 흡사한 정의를 여기서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별 재화의 소비가 그 시장에 불참한 제3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 소비 외부성은 재화 소비자가 시장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일출 비용을 발생시킬 때 불거집니다. 다시 말해, 만약 어떠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 그 재화 생산이나 소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회의 다른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우리는 부정적 소비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알코올은 그러한 설명에 왠지 딱 들어맞습니다. 물론 알코올을 소비하는 모든 사람이 제3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겠지만 알코올 소비로 불거질 수 있는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술집에서 더 나아가 집에서도 나쁜 행동을 합니다. 이는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일출 비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소비 외부성은 한계 편익 한계 비용 도표에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보죠. 먼저 알코올 생산과 소비에 따른 사적 비용과 사적 편익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먼저 그리게 될 수요 곡선은 알코올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요는 사적 한계 비용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여기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구별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급 곡선을 그려보죠. 자유시장에서의 알코올 공급은 생산자의 한계 비용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생산 외부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의 사적 생산 비용이나 사회적 생산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계 비용 곡선은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 모두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시장에서 부정적 생산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번 수업에서 분석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먼저 그래프에서 시장 실패는 어디에 있나요? 이제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자유시장의 알코올 균형량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균형량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결정되는 자유시장의 균형 가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균형 가격입니다. 부정적 외부성은 알코올 소비로부터 비롯됩니다. 부정적 외부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적 한계 편익 곡선의 좌측에 위치하는 사회적 한계 편익을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소위 사회의 부정적 편익이 존재합니다. 즉, 알코올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적 한계 편익보다 더 밑돕니다. 그것이 부정적 소비 외부성을 결정짓는 특징입니다. 어느 재화 소비의 사회적 한계 편익이 어느 재화 소비의 사적 한계 편익보다 더 밑돕니다. 여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소비의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적 한계 편익보다 밑돌 때가 부정적 소비 외부성이 존재할 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걸 전체 사회의 편익이 사적 소비자의 편익보다 더 밑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적 소비 외부성 때문입니다. 해당 재화 소비로 인해 사회에 부과되는 해악이 존재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사적 한계 편익이 여기에 있는 노트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웃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 부정적 편익이 존재합니다. 부정적 편익이란 뭘 말할까요? 이는 기본적으로 비용입니다. 부정적 소비 외부성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공급 또는 한계 비용 곡선이 대변하는 것은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 모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생산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균형량 Q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더 웃돕니다. 우리는 그래프상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과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의 교차점에서 발견됩니다. 알코올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자유시장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양보다 더 밑돕니다. 알코올 소비로 인한 사장 손실 또는 후생 손실을 어떻게 도식화할까요? 우리의 균형량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해당 균형량에서 알코올 소비로 부과되는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웃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알코올 과다 섭취로 사회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대로 이 경우 총 후생 손실이 있습니다. 총 후생의 손실을 나타내자면 균형량을 기준으로 사회적 한계 비용 이하와 사회적 한계 편익 이상의 삼각형에 더해 사회적 최적 산출량과 자유시장의 균형량 사이를 말합니다. 내가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삼각형은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사장 손실 또는 후생 손실을 나타냅니다. 그 점을 여기에 적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코올의 과소비로 인한 총 후생의 손실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소비에 따라 사회에 부과되는 실제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 비용은 알코올이 우리 사회에 초래하는 음주운전 사고, 가정 내 학대, 폭력, 알코올 중독, 생산성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소비에 따른 추론 가능한 여타 외부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례가 됐건 자유시장에서 알코올을 과소비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가 줄고 알코올 가격이 실제로 상승한다면 사회는 이득을 볼 겁니다. 사회적 최적 가격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과 조응하는 가격입니다. 실제로 이걸 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가격이 하락하면, 말하자면 사회적 최적 가격이 더 낮다면 알코올 공급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적 수요 및 사적 편익 곡선까지 따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격이 상승하면 알코올 수요량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이는 실제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최적 산출량에 근접하게 알코올 소비량을 감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가 알코올을 덜 찾게 하거나 알코올 수요를 감소시켜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가 알코올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우리는 부정적 소비 외부성을 해결하는 몇몇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거론하고 싶은 것은 부정적 소비 외부성의 해결책으로 가장 흔하게 거론되는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정 과세입니다. 교정적 조세란 사적 한계 비용을 증가시킨다거나 이 경우처럼 단순히 한계 비용을 증가시켜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는 수요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교정 과세는 알코올 생산자의 한계 비용을 상승시키는 확실한 효과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교정 과세 이후 공급을 세금이 포함된 한계 비용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정 과세는 가격은 올리고 수요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알코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총 후생은 개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생 손실이 제거되니까요. 수요량이 QSO까지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주류 시장에서 교정 과세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는 득이 될 것입니다.
이전 수업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이것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며 보라색 사각형으로 대변되는 세수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각형 면적은 알코올이나 기타 부정적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한 교정 과세의 결과입니다. 정보 개입 단원에서 이 삼각형으로 대변되는 사장 손실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장 손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장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총 후생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이미 알코올 과소비로 인해 존재했던 사장 손실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해한 재화의 소비를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부정적 소비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다른 재화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규제를 사용하여 재화의 소비와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 또는 금지, 정부가 알코올 소비를 어떻게 규제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령 제한, 음주 연령을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는 알코올에 대한 수요를 제한하고 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균형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에 근접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장 지향적 접근도 물론 존재합니다. 재화 소비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네거티브 광고는 수요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소비 외부성을 해결하는 몇몇 가능한 해법이 존재합니다. 교정적 조세는 재화 생산의 한계 비용을 상승시키며 공급을 감소시키고 수요량을 감소시킵니다. 규제는 재화 생산량 또는 소비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연령 제한 또는 금지, 이는 시장 규모를 축소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거티브 광고는 유해 재화의 수요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래프를 통해 살펴본 것은 어떤 재화의 소비가 어떻게 부정적 일출 편익을 발생시켰는지, 즉 외부 비용이 해당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부과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말은 시장의 균형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더 웃돌아 해당 재화의 과소비로 인한 후생 손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식화한 해결책은 교정 과세입니다. 보라색 윤곽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교정 과세는 사장 손실을 제거하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부정적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재화에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 소비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그 밖의 재화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여기서 새로운 용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정적 소비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재화를 다른 말로 비가치제라고 합니다. 비가치제는 소비로 인해 일출 비용을 발생시키는 활동이나 재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음주가 제3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지 술 그 자체가 해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분석해야 할 행동 양식은 과음입니다. 운전 자체는 교통, 환경 오염, 사고 등의 형태로 제3자에게 부정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자가용을 모른 행위를 비가치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그 자체를 비가치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자동차가 너무 많으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가치제의 전형적인 사례는 담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담배라기보다는 흡연입니다. 간접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비용을 부과합니다. 간접 흡연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마저 악화시킵니다. 많은 국가에서 총기로 인한 범죄와 강력 범죄를 비가치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총기 보유를 규제하고 때로는 총기 보유를 제한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설정합니다. 총기로 인한 폭력 범죄를 비가치제로 부정적 소비 외부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마리화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특히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마리화나는 현재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소비 외부성을 줄이기 위해 마리화나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재활용을 거부하는 행위 등과 같은 다른 활동들은 규제 대상이 되고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해 벌금도 매길 수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비가치제입니다. 이것들은 사회 전체에 일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행위를 비가치제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재화 소비가 그 재화의 소비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후과를 초래할 때 그것을 비가치제로 간주합니다. 부정적 소비 외부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정적 소비 외부성은 사적 편익 곡선 아래 또는 곡선 내부의 사회적 편익 곡선을 표시하는 것으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회에 부과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존재합니다. 교정 과세, 규제, 법적 제한 및 금지, 네거티브 광고 등은
모두 수요를 줄이거나 부정적 소비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재화의 한계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추가적인 수법으로는 건강에 더 유익하거나 덜 유해한 대체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러한 유해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비가치제의 소비를 줄일 방법 목록에 보조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